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님이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정말 잘못 나오셨습니다. 컴맹 중에 컴맹이라고 할 수 있고 참 스마트폰으로 결제 한 번 한 적 없고 인터넷 뱅킹 한 번 한 적 없는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대 기자님과 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공인인증서 폐지가 이제 얘기가 되는데 정말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입니까? 전 세계에? 그 인증서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한국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예. 서양의 기술자들이 또는 전 세계 기술자들이 개발한 기술이고 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술 자체를 무슨 법이나 제도적으로 못 쓰게 하고 폐지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술은 기술이 존재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그런 전자인증서 기술을 규제자가 예. 즉 행정부 공무원들이 예. 상거래나 은행 거래 때 꼭 그걸 써라. 라고 업계에 강요하는 그런 제도. 이거는 독특한 거죠. 예. 그래서 규제를 개혁하고 뭐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기술 자체가 이게 뭐 잘못됐다 이 뜻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기술을 특정 거래 분야에 반드시 쓰도록 강요하는 공무원들이나 제도 자체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한국 분들은 다 익숙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감증명서라는 거를 사용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한국하고 뭐 한두 개 대만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인감증명서라는 제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예. 공인인증서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쉽게 받아들여 왔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는가. 인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인증서 업체들도 예. 인증서 업체들도 바로 지난 15여 년 동안 집요하게 예. 공인인증서는 바로 온라인상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라고 마케팅을 해왔지요. 예. 그게 먹혀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결제거래건 아니면 뭐 그 뱅킹 은행 이체거래건 간에 이런 돈거래에서 정부나 지금 뭐 조금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어쩌고 저쩌고 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금융감독원 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결제 기술에 보안 기술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완전 코미디인 거죠. 완전 뭐 괴상망측한 코미디인 거예요. 그 자체가 혁파되어야 될 개혁입니까? 예. 왜냐하면요. 이런 보안 기술에 대해서 OECD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방에 잘 나가 이미 이제 이른바 선진 여러 국가들. 기구죠. 예. 그 OECD의 보안 기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연구 끝에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네. 뭐냐? 암호화 기술. 예. 보안 기술의 대부분이 암호화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네. 암호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예.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첨단 암호화 기술이 빨리빨리 시장에 나오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끊임없이 새로 등장하는 공격 위협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정부가 이거 써라. 이 암호화 기술 좋다라고 해가 이거 써라라고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개입하고 강제하기 시작하면요. 예. 적응 속도가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딱한 거는요. OECD 여러 나라의 보안 기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오랜 연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5년 만에 한 번씩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를 다시 또 재검토하도록 돼 있어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재검토한 결과 그게 맞다.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한국만 1999년부터 오늘날까지 15년 동안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이게 좋다. 이거 써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세계 기구의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걸 다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절차인데 한국은 도입을 못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 맡긴다는 뜻은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각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기술 그겁니다. 개발해서? 우리 대 기자님께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책임. 예.
바로 우리 대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시장에 맡기면 사고 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딱 생각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선진 여러 나라들의 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 배상에 관한 법제도의 핵심입니다. 그 제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전자금융거래나 돈거래에서 사고가 나서 피해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갚아줘라. 그렇죠. 예, 너희가 책임을 지고 갚아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부가 공인인증서라는 그 판촉을 15년 동안 해왔어요. 안전하다. 이거 안전하다. 이거 안전하다. 그거는요. 너무나 정부가 부도덕한 거예요. 은행 카드사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기술은 나오고 있고 또 해킹이나 범죄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공인인증서 하고 있지 않냐. 우리 15년 동안. 예, 15년 동안. 그러면 사실 공인인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럼 수많은 금융사고들과 손실이 있었다는 겁니까? 소비자한테? 그게 그죠.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 대부분은 아마 사고를 안 당하셨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 당하는 사람 숫자는요. 1년에 8,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나라 5천만 가까이 되는 남한에 사시는 분 5천만 가까이 중에 8,000명 사고 당하는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은 잘 없잖아요. 지금 청취자분들 그렇군요. 중에. 예. 그렇지만 실제로 매년 8,000여 명 정도가 사고 거래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액수로 피해 액수는요. 피해자 1인당 평균 1,0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억씩 자기 현금 자산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아요. 은행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은행은 우리는 한 푼도 갚아줄 수 없으나 그냥 성의 표시로 10% 배상을 해줄 테니 모든 거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면 10% 우리가 집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해 보시죠. 소송해 보시죠.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소송해서 승소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매년 8천억 정도의 손해 피해액이 생기는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다는 등 이런 소리를 이때까지 15년 동안 해왔고 원래 이제 와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인인증서 안 써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요. 국민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의 고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왜 선진 어느 나라도 안 하는 그런 짓을 10여 년 동안 하고 이 기술 판촉을 해주고 있냐 이거죠. 바로 불안을 토대로 이 체제가 이런 부조리한 부패의 체제가 15년 동안 굴러온 거예요. 아하. 겁나니까 모르니까. 우리 대 기자님부터 당장 한국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나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면 전 세계에도 다 공인인증서를 쓰나 보다. 이렇게 안전하다니.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다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바깥에만 나가면 이런 기술 전혀 안 쓰고 한국보다 합해 보시면요. 미국의 총 전자상거래 규모, 영국의 총 전자상거래,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다 합쳐보면요. 한국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규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같은 기술 안 쓰고 굴러가잖아요. 사실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인인증서 기술은 너무나 낙후된 것이다.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다른 이유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요. 한국에서 사용한다는 이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각각이 자기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뭐를 설치해.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저것도 설치해야 되고 무슨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막 설치해야 되는. 추가 기능을 뭐 누르시오. 그렇죠. 뭐 하시오. 바로 이 과정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컴퓨터나 자기 기기에 설치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격자가 하는 짓이거든요. 외부로부터 뭔가를 자기 거에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과정에서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군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야 우리 안전하다는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보안 전문가들이 봐서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정말 괴상한 짓이 벌어지는. 근데 뭐를 누르시오 동의하십니까? 누르는 게 귀찮아서 아예 보안 등급을 낮춰갖고 다 열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특정 보안 회사가 납품한 프로그램은요. 이용자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또 보안 등급을 낮춰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사실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 한 구석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면 슬쩍 열이 받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위험에 노출돼 있구나라는 인식에서 이걸 없애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TV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쇼핑하러 몰려들었는데 인터넷에 들어와 보니 웹브라우저에는 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안 되겠다. 맞습니다. 열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런데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을 언급하시면서 네. 하나의 사례로서 외국인이 쇼핑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신 거 그거 저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문제 제기를 효과적으로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운을 떼시고 화두를 던져줬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지. 그렇죠. 규제자 여기서 규제자라는 게 바로 금융위원회고 미래창조과학부고 이런데 거기서 하는 접근 방법 대응은 너무나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인 쇼핑에 문제 있다니 외국인만 풀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요 정말 기득권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정말 뭐 초등학생도 참 부끄러워할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죠. 저는 솔직히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확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실무 차원이나 규제권을 누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철저히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뒤에서 그냥 배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는요. 올해 초에 카드사에서 막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장 그 다음 날인가 나서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까지 있어요. 저는요. 금융위원회라는 자가 금융기관을 규제를 하고 제대로 영업하는지를 감독함으로써 소비자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띠는 그 정부 부처의 수장이 당장의 카드사를 감사하는 발언을 아무 근거도 없이 2차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나중에 2차 피해가 생겼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배상받기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2차 피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으니 너가 피해 입었다는 걸 입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그 다음날 한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든 정부가 괜히 움켜쥐고 있고 기득권으로 쥐고 있던 이 문제를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으로 간다는데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맨날 제대로 보완을 못하고 뚫리는 금융사들이 이걸 과연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일종의 악순환인데요. 규제 당국이 자꾸 개입해서 규정을 막 만들어 놓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래 되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체제거든요. 은행이나 카드사나 사업자들은요. 규정에 적힌 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것 이상을 하려면 돈 들거든요. 돈 드는데 내부적으로 뭐 보안 책임자가 이것도 좀 하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최고 책임자가 그거 꼭 해야 돼? 얼마 예산 들어? 했을 때 규정에 하라고 돼 있나? 이래 되면 규정에는 없는데요. 그럼 그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규정에도 없는데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뭐하러.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하고 끝없이 뚫리느냐 하면요. 자꾸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보안 기술에 관한 강제 조항을 이렇게 두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안의 참 참담한 현실을 흔히 관치 보안 또는 규정 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규정만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진정으로 배워보시라. 외국의 경우는 보안 기술에 관한 한 규정은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업계가 뭐가 합리적인가를 알아서 그냥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규정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두면 규제자가 파워를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예. 왜? 이거 됐나 안 됐나 누가 감독하겠죠? 그렇죠. 규제자가 봐요. 예. 전부 다 카드사 뭐 수장들 소집하면 전부 다 막 벌벌 기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규제자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규정을 상세하게 하면 규제자 파워 늘어나고 대신에 그런 모든 규정들은 면피로 작용합니다. 면피. 책임 안 져도 되는 핑계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금융 사업자들은 보안에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고. 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규제자들은 죽어도 규제 권한 놓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보안업계 특히 공인인증서로 영업하는 공인인증 업체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 업체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관공서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죠. 금융결제 사설업자인데 사설업자인데. 예. 그 금융결제원을 위시하여 인증서로 먹고 사는 5개 업체가 있어요. 예. 그 업체의 이해관계 있고 금융위원회라고 규제자가 규제 권한 놓기 싫고 그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매년 막 한 8천억씩 사고 나서 날아가고 그다음에 공인인증 업체는 쉽게 돈 벌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규제 파워 막강하게 누리고 은행 카드사 오라 가라 마구 우리한테 오케이 받으라 떵떵거리고요. 뭐 명절에 선물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너무나 참 부도덕한 그런 이분들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하는 자세가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자기 행시 붙고 아니면 금융감독원 내가 어려운 직장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참 부도덕한 동기로 추동되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거 유지해왔는데 알겠습니다. 참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듣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제도적으로 시장 책임을 분명히 물리고 불필요한 개입은 그래서 빠지고 그래서 면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문제부터 아주 단순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공인인증서도 없다면 외국은 은행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비번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장치들이 있길래 안전할까 이런 제일 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용자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걸 해야 안전한다 이거를 요구를 안 합니다. 이용자는 가장 간단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사업자가 자기 백그라운드에서 거래 패턴이나 온갖 여러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위험 거래일 징후가 높은 거를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사고는 이 사업자가 백그라운드에서 훨씬 더 세련되고 앞선 기술로 차단을 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즉각 물어주고 이런 구조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딴에는 그냥 유저 파스워드, 유저 아이디 치고 파스워드 치거나 카드 번호 치고 유효기간 치거나 그거 정도로는 끝입니다. 끝이고. 그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엄청난 여러 보안 기술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보안 업계들은 그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근데 일부 업체는 이미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겠죠. 결국은 국내 시장에 그런 식으로 금융보안 업체들이 안주하고 정부가 이것을 외면하고 못 본 척 두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금융이나 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는 외국의 고객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막는 그런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전 정부를 몽뚱그려서 다 이걸 두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일부 부처 특히 청와대나 뭐 이런 데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고 대신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이쪽은 어떻게 해서든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연기를 하려고 연장을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갈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청와대는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밑으로 전파하고 제도를 갖다 혁파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동안 먹히셨습니까? 아니면 늘 따돌림 당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간단한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바젤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뭐 한국도 이제 OECD 회원국이고 바젤위원회가 정한 원칙들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금융에 대해서 이미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 보안이나 인증기술은 은행이 결정하도록 하라. 은행이 결정하도록 하고. 규제자가 이 기술 써라 저 기술 써라 이 보안기술 써라 이 행위를 그만하고 자율적으로 놔두면 가장 안전한 기술을 쓴다. 그리고 사고 나면 철저히 은행의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 합니다. 뭐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뭘 모르면 이제 그것에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뭔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파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민사회 압력이 되면 정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밀고 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비창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